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프닝벨 2부의 장엘리입니다. 함께 이 시간을 또 꽉 채워주실 전문가분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누군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동기 전문가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뭔가 오늘 되게 산뜻해 보이세요. 아, 그렇습니까? 네, 주말 동안에 좀 뭔가 좀 좋은 일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름이 딱 주말 동안에 엄청 더웠어요. 네네. 그렇죠.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막 엄청 더웠던 것 같은데 이렇게 폭염이 지속되다 보니까 여름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또 상승을 하고 있는 것 네네. 같아요. 어떤 특징주가 좀 굉장히 오르고 있는지 여쭤볼 수 일단 있을까요? 오늘 사실 이제 이번 주는 지난주보다 더 덥다 하거든요. 네. 거의 이제 뭐 열돔 현상 나오면서 일단은 저런, 네. 이제 폭염이 일단은 이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역시 그러니까 이제 여름철에는 또 우리 보면 뭐 에어컨이라든가 뭐 선풍기 뭐 이런 종목들이 오르는데 오늘 이제 눈에 띄는 종목은 이제 몇 가지가 있던데 이제 에센테크라고 네. 요 이제 밸브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이제 삼성에 이제 독점전을 납품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정치인 테마주로 또 엮여 있는데 네. 요새 사실 보면은 우리 그 에어컨이 네. 전에는 이제 그 찬밥이었는데 이제 창문형 에어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굉장히 인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가요? 엄청 이게 많이 팔리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에어컨 관련해가지고 이제 에센테크 뭐 이 종목이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파세코라는 종목도 있고 그다음에 네. 신일전자, 뭐 태경케미칼 이제 이런 종목들이 오르는데 사실 또 보니까 워낙 또 덥다 보니까 이제 또 폭염 관련주가 또 어떤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네. 오르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시청자분께서 또 저희 최동기 전문가님 헤어스타일도 굉장히 멋지시다고 또 네, 댓글 감사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좋은 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또 응원해주시는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희 오프닝벨이 항상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서 1부는 김희서 앵커와 진행을 했는데요. 2부는 또 최동기 전문가님과 한 시간 동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기 대권 지지율 양강구도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지사가 있었는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굉장히 또 바짝 뒤를 쫓고 있다는 소식에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에센테크가 상승세 장을 연출하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특징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장유진 캐스터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유진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시황센터 장유진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내림세로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재 장 흐름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면 코스피 현재 0.98% 내림세 속에 3,244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0.29% 내림세 속에 1,048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오늘 개인이 4천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2천억 원가량의 물량 그리고 1,5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매매 동향 살펴보시겠습니다. 개인이 1,050억 원가량의 물량을 담아내는 가운데 기관과 외국인이 함께 매도세로 들어와 있습니다. 외국인이 700억 원가량의 물량을 출회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면 현재 삼성전자가 1%대 내림세 기록하며 79,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2%대까지 탄력 떨어지면서 119,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도 계속해서 내림세로 가는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 홀로 빨간불 켜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지금 현재 셀트리온이 오늘 상승 출발했는데 보합권에 머물러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 SDI와 현대차 1%대 내림세로 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면 현재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소폭 강세 속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3%대까지 탄력 받아내면서 28만 2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시젠이 오늘 3%대 강세 속에 79,7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SK머티리얼즈도 오늘 2%대 탄력 받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도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최동기 전문가님께서도 열돔 현상 그리고 폭염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냉방기기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살펴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에센테크 현재 29.77% 급등하면서 1,94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신일전자도 17.83% 급등을 하고 있고요. 파세코도 13%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SCD도 역시 10%대 강세로 탄력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보실 종목들은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입니다. 폭염이 다가오고 냉방기기 사용량이 늘면서 전력난이 다가올 것이다라는 뉴스도 오늘 전해져 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현재 광명전기가 4%대 강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일진전기도 7%대 탄력받아서 7,98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단키트 관련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주말, 지난 주말에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다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오늘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도 진단키트나 메디컬 관련 종목들만 유일하게 초록불을 켜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살펴보시면 현재 랩지노믹스가 2%대 탄력받아서 28,6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휴마시스도 오늘 1%대 강세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시젠이 3%대 강세, DNA 링크도 2%대 강세 속에 5,55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진원생명과학도 오늘 소폭 강세 속에 거래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시황과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오프닝벨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각 증시 상황 확인해보고 오셨는데요. 전력 설비 관련주가 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폭염 때문에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어놓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폭염, 뭐 정전 사태 발생한 적도 있었잖아요. 네네. 올해도 좀 그런 게 좀 예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무래도 진단키트 관련주가 또 오르는 걸 보니까 네네. 뉴욕 증시장이 그대로 옮겨온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맞습니다. 좀 들거든요. 네네. 네, 아무래도 그런 것 같죠? 예. 네, 전반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미국 시장이 이제 쇼크를 받았죠. 네. 주말에 이제 빠졌는데 제가 보기에도 일단은 테이퍼링이 이제 그 동안에는 이제 뭐 먼 얘기 이렇게 들렸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제 테이퍼링이 이제 조만간에 시작되지 않을까. 이제 우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오늘 이제 많이 빠지고 있고, 근데 금요일 날은 일단은 오전에 많이 빠졌다가 이제 오후에 제가 예상한 대로 좀 올랐거든요. 물론 이제 마이너스 끝났지만, 근데 지금 여기 이제 차트를 한번 띄워주시면은. 네, 차트를 네, 한번 코스피 보죠. 지수입니다. 네. 제가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파란색은 이제 음봉이고 이제 빨간색은 양봉인데, 네. 여기도 보시면은 제가 이제 3만 위원을 계속 얘기하는데 네. 이게 보시면은 대충 이 3만 위원이 맞다는 게 보일 거예요. 네. 근데 보시면은 이제 뭐 3월 말에도 보면 한 3번 정도 빠지면 올라갔죠. 그러네요. 그다음에 이제 4월 말에도 요때다 4번 빠졌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크게 3번 빠지거든요. 네. 그다음에 올랐고, 마찬가지로 5월 중순에도 빠졌다 오르죠. 네. 근데 이번에도 보면 이제 7월 초에 중순에도 이제 빠졌다 다시 올라가는데, 그럼 이제 이번 자리가 지금 음봉이 이제 크게 오늘 떨어진 거 2번 그렇죠. 정도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늘 많이 더 빠지든가 아니면은 이제 지금 60일선이 제가 볼 때는 이제 터치를. 지지선이 될 것 네. 같거든요. 한 번 더 하락이 오면 오히려 좋을 것 같다. 반등이 네. 할까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지금 호재가 많아요. 코스닥은 어.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최고치 계속 근접했는데, 문제는 이제 문제가 아니라 호재는 뭐냐면은 네. 이제 국민연금이 보면은 이제 그 동안에 이제 벤치마크 지수를 코스피 200으로만 했거든요. 네. 근데 앞으로는 이제 코스닥 50 종목에 대해서도 벤치마크를 한다 하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코스닥에서 뭐 50 종목은 거의 이제 뭐 대형주 정도 되는 이런 종목들한테는 호재가 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국민연금이 또 직접 또 매수를 한다 그랬으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오늘 뭐 코스닥 관련주들은 좀 오르고 있거든요. 뭐 지수는 빠지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향후에 일단은 이런 우리 코스피의 대형주보다는 이 코스닥의 일단 상위 50 종목들에 대한 어떤 상승률이 굉장히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의외로 지수에 대해서는, 코스피에 대해서는 좀 제가 볼 때는 뭐 외국인들도 계속 뭐 선물 계속 마이너스 때리고 있고 하는 반에서는, 네. 제가 볼 때는 코스닥이 오히려 상대적으로 좀 강세가 보이지 않을까. 아. 물론 이제 그게 내년부터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하반기부터 점차 제가 볼 때는 이제 선침에 들어가지 않을까 해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코스닥 종목 중에서 일단 50 종목 중에서도 좀 내용이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해서 한 포트폴리오 구성하면은 아마 내년에는 또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내년까지 아니라도 아마 지금 4분기에는 좀 좋은 성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앞서서 특징주를 살펴봤는데 그 밖에도 혹시 또 눈에 띄는 특징주들이 있었나요? 일단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눈에 띄고 있고요.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우리 항공업계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사실 주춤하지만은 맞습니다. 요새 또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무착륙 비행이 네. 일단 이제 김포나 뭐 인천에서 뜨면 외국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네. 이제 다른 공항에 이제 착륙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 보니까 뭐 여기서 김포에서 출발하면 뭐 제주라든가 부산이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무착륙 비행 갔다가 면세점에서 구매를 하고 네. 또 휴가도 갈 수 있는 이런 이제 다양한 상품 때문에 저는 무슨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뭐 대한항공하고 이제 뭐 아직 합병까지는 모르겠지만 인수하면서 해볼 때는 이제 아시아나항공도 뭔가 이제 궤도에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제 전력 관련주에 가지고 보면은 이게 이제 강의의 스마트 그리드거든요. 스마트 네. 그리드 가지고 여기 이제 원래는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PS텍이라는 종목이었어요. 중소형주 종목이고 이제 이 종목도 한전에 이제 굉장히 납품을 하는 회사인데 LS 산전 다음으로 이제 그 뭡니까 그 점유율이 높았던 종목이 PS텍이거든요. PS텍. 사실 이제 네. 우리가 스마트 그리드라 하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에너지를 저장하는 이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뭐 원래는 PS텍이 대장주인데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뭐 일진 전기라든가 세명 전기 다른 종목으로 이제 확장되는데 제가 볼 때는 강의에 일단 스마트 그리드들도 우리가 여름에 지금 폭염 때는 제가 볼 때는 하나 또 테마주로 형성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다른 종목들은 지금 눈에 띄는 거는 또 뭐 A루트라는 종목이 이제 무상증자를 5배 했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이제 상한가를 이렇게 했는데 아마 권리락이 되면서 일단은 오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가 다시 시청 3위를 탈환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목표가가 오르고 제가 뭐 항상 방송에도 네이버 그때 물어봤을 때는 아우, 열심히 30원, 말씀해주셨어요. 35만 원 정도면 살만하더니 벌써 지금 44만 9만 원이 거의 뭐 2, 원이죠. 30%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볼 때는 이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두 종목이 항상 계율이 이렇게 벌어지면은 그 저평가된 종목 사면 올라요, 항상. 그래서 네이버하고 네. 카카오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그 종목 단타만 하더라도 수익이 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여쭤볼 때마다 네이버 계속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었는데요. 또 오늘 A루트 무상증자 관련 소식이 있어서 또 상승했다는 점 말씀해주셨습니다. 일진전기도 얘기해 주셨고요. PS텍 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얘기해 주셨습니다. 저희 이 시각 특징주까지 또 확인을 해봤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이슈킹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이슈킹 함께 하도록 할 텐데요. 최동기 전문가님과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동기 전문가님만의 특별한 시각으로 만들어가는 이슈킹. 오늘은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는지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네네. 네, 주말을 또 지나고 벌써 월요일이 다가왔는데 한 주가 그냥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러다 네. 보면 또 금세 금요일이고. 네. 좀 빨갛게 시원하게 좀 올라가 줬으면 좋겠는데 네. 참 배경처럼 팔았습니다. 네. 네. 그래도 우리는 또 갈 종목은 또 가잖아요. 네네. 네, 그만큼 또 좋은 종목들을 또 짚어줄 수 있는 그런 월요일인 것 같습니다. 상승률 상위 종목 분석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난주에 이제 뭐 제가 일별로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주간으로 제가 시간이 되면 이따 말씀드릴 테지만 네. 이제 상승률 상위 30종목 중에서 일단 정치인 관련주가 10종목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8종목은 최재형 관련주, 네. 2종목은 이낙연 관련주여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정치인 관련주들이 지난주에 이제 많이 또 핫했죠. 올랐는데 네. 결국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대선이 아직도 내년 3월 아닙니까? 많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정치인 관련주들이 이제 유동을 칠 텐데 네. 제가 볼 때는 계속 이제 여론조사 나올 때마다 제가 볼 때는 유동을 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뭐라 그러나 좀 이 세력들은 네. 이 5년마다 이 대선의 어떤 이 황금기에 대해서 아마 돈들을 많이 번다 그러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제 감동원에서는 막 조사하고 그랬는데 네. 요새는 뭐 조사한다는 얘기가 없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런 뉴스들이 잘 안 나오죠. 네, 전에는 네. 막 오르면 테마주 오르면 조사한다 그러더니 제가 볼 때는 이제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네. 그게 어차피는 간접 홍보 효과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일단은 감독원에서도 좀 주춤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아하. 네, 일단은 지난주 이제 월요일 날 이제 상승한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특징 섹터들이 일단은 올랐는지. 이제 코로나19 관련주 네. 요새 뭐 계속 나오죠. 그래서 보면 골드 퍼시픽
PNC테크, 국전약품, DNA링크, 셀루메드 이런 종목이 좀 테마를 형성을 됐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져 가지고 이제 엔텔스, 바이브 컴퍼니, 위즈익 스튜디오, 선익스템, YJ 게임즈 해가지고 이제 메타버스도 이제 점점 확산되는 개념이에요. 기존의 어떤 대장주들을 제외하고서 이제는 또 새로운 종목들이 이제 계속 발굴되면서 네. 왜냐하면 기존의 종목들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들어오는 종목들에서 또 이렇게 종목 찾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역시 뭐 대선 관련져 가지고 뭐 이낙연, 김동연, 최재형, 윤석열 여러 가지 보면은 이제 야권 후보가 이제 3명으로 모르겠습니다. 후보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일단은 야권으로 봐서는 지금 뭐 최재형, 윤석열 그다음에 이제 뭐 김동연 또 전에 부총리도 또 지금 뭐 책도 쓰면서 또 이렇게 나온다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지금 이제 정치인 관련주들이 새로운 선수들이 등장할 때마다 아마 관련주들이 네.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범양 관련의 종목이 일단은 이제 이낙연 관련주인데 역시 뭐 우리 중소형 관련 건설주여 가지고 아마 건자재주여 가지고 전에는 이제 이재명 관련주도 뭐 기본 주택 테마에서 올랐는데 또 이제 범양 경영은 또 일단 이낙연 관련주로 묶이면서 일단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이제 골드 퍼시픽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가죽에다가 뭐 의약품 사업, 뭐 패션, 이제 바이오 관련주인데 일단은 경구용 치료제, 그러니까 자회사가 있는데 이제 APRG라는 이제 회사가 있는데 이런 치료제를 개발 중에서 부각이 돼서 일단은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뭐 이제 모르는 종목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보면 이제 뭐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데 이러면 이제 막 상한가에 일단 같이 대열에 합류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윈하이텍은 일단 역시 김동연 관련주. 저는 이제 김동연 관련주 가지고 PN 풍년이었는데 네. 또 새로운 종목이 또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러네요. 이것도 네. 이제 데크 플레이트 사업을 한 회사고, 그다음에 이제 PNC테크.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배전반 사업인데 아마 전력 관련주면서도 또 어떻게 되면은 판매돼가지고 코로나 진단 키트에 이제 호재가 2개 겹치면서 또 상한가 했고, 그다음에 엔텔스 역시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6번째는 뭐 네. 최재형 관련주가 한일 단전은 뭐 많이 나왔던 종목이 네. 있고요. 전문가님 화면을 좀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 잊어버렸네요. 죄송합니다. 전체 화면으로 해서 좀 키워주시면은 시청자분들이 보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잊어버렸네요. 네. 걸. 함께. 그다음에 이제 잘 한일 들어보죠. 단전은 일단은 자동차 부품주, 뭐 최재형 네. 관련해서 많이 얘기됐었고, 그다음에 이제 국전약품도 이제 보면은 협력사 샤페론이 코로나 치료제 임상 이상 결과 그래가지고 이제 또 올랐고, 삼부토건은 역시 이제 이낙연 관련주인데 이제 친동생이 이제 삼부토건의 뭐 대표이사 전에는 이제 임원이었는데 대표이사가 된 모양이네요. 하여튼 뭐 일단은 이런 얘기 있고, 그다음에 DIT 이제 네. 기계주 이제 검사 장비인데 역시 이제 K 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아마 2차 전지 이제 검사 장비해 가지고 일단 DIT라는 종목이 올랐고, 그다음에 이제 제이든 코스메틱은 이제 화장품 관련주죠. 역시 네. 이제 중국향 이제 슬리핑백 매출로저여가지고 일단은 화장품주들이 또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제이준 코스메틱 광고를 하도 많이 해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공항 갈 때 보면은 네. 보안 버스에 항상 붙어 있더라고요. 이 모델이 누굽니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윤호윤호였나? 하여튼 누구 있었어요. 그 K-팝 가수 중에 한 명이고 그렇습니까? 항상 그 마스크팩을 예, 선전을 하는 제이준 아, 코스메틱의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범양 건영, 뭐 네. 건설사니까 이제 사실 뭐 이런 우리 주목을 받지 못하는 종목인데 네.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또 뭐 건축이지만 또 자회사에 보면은 또 고려 종합물류라고 뭐 농수 축산물 뭐 이런 거를 하는 또 회사가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회사는 이제 도로는 기본이지만 택지라든가 해군기지, 전력구, 화력발전소 가지고 뭐 다양한 일단은 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범양 건영이 되겠고, 그다음에 사업 부분은 건축, 토목, 물류, 모듈러, 기타 부분인데 일단 이제 모듈러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밑에 보시면은 이게 이제 조립식 걸었던 그런 주택 비슷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공장에서 이제 70% 정도를 조립 생산을 하고 나머지 30%는 현지에서 이제 조립하면서 이제 이런 주택이 되겠는데 일단은 이게 이제 최근에 또 아마 향후에 유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 회사도 4분기에 일단은 수익이 나는 회사예요. 매출액이 약 100만 10억, 251억,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은 약 한 1억 정도 되는 회사가 되고, 그다음에 이 회사는 2014년에
회생 절차가 이제 종결이 되면서 일단은 경영 정상화가 이제 된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사업 부문, 이제 건축 부문, 뭐 상업용, 업무용 뭐 이렇게 있고 토목 부분, 그다음에 물류 부분도 있어요. 창고 임대라든가 보관, 운송. 그다음에 모듈러 부분, 모듈러 주택, 기타 부동산 임대해가지고 이제 매출 비중은 역시 건축공사가 77%, 토목공사가 19%고 모듈러는 3% 아니 물류가 3%고 모듈러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이래서 앞으로 그쪽 분야가 좀 뜨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이 회사는 이제 시장 점유율이 지금 2019년에 135위에서 작년에는 무려 93위 해가지고 일단은 100위 안에 들은 종목이 범양 건영이 되겠습니다. 네. 이 회사는 이제 어떤 그 브랜드가 이제 범양 레오스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레오스는 이제 고귀한 뜻을 가진 레어라는 집, 그다음에 이제 하우스에 가진 이제 범양 레오스라는 이런 어떤 뭐 희소가치 특별함 그래가지고 이제 이 회사의 어떤 아파트 브랜드는 이제 범양 레오스가 되겠습니다. 매출액은 이제 작년에 1,400억대에서 영업이익은 120억. 그래서 지금 보면 자본금의 240%, 일단 부채 비율이 93%, 유보율이 226%에서 아마 건설업계 쳐놓고는 일단 부채 비율이 일단은 100%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이제 퍼는 10.99로 해가지고 건설업 평균보다 좀 높아요. 이제 건설업이 의외로 이제 퍼가 좀 낮습니다. 그만큼 이제 저평가 된다 그러고 코스피 대비해서는 거의 뭐 2분의 1 수준을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종목은 수급 자체가 이렇게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네. 일단 이날 이제 7월 10일 날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그 뒤로는 이제 조금씩 빠지는 모습인데 이 종목을 아마 차트를 보니까 이제 범양 견영 일단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일단 지금은 아직 추세 자체가 아직 좀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네네. 제가 볼 때는 이제 11선이 이제 근접해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11선을 타치해서 지지가 되면 다시 한번 오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차트를 우리가 또 잘 아는 해안선 차트를 한번 또 해봤어요. 이렇게 보니까는 네. 이제 해안선 차트하고 이제 여기 RSI가 이제 보시면은 같이 돼 있네요. 2월 말에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동시에 이렇게 뚫잖아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이제 해안선 차트로 봐도 되고 RSI도 봐야 되는데 이거를 두 개를 조합을 해서 이렇게 매치가 되면 좀 더 이렇게 오르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실제로 사인 나온 거는 뭐 이번에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사실은 6월 말에 사인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이거 보면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7월 13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제 우리 2차 전지 관련주 가지고 네. LNF, 세로닉스, 신성 델타테크 이런 종목들이 일단은 올랐고 그다음에 대선 관련주 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낙연 관련주, 이제 최재형 관련주 해가지고 일단은 상승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지금 여러 가지를 이제 이런 또 이날은 이낙연 관련주들이 많이 일단은 부각을 했고요. 이날은 이제 뭐냐면은 이낙연 그 후보가 이제 이재명 후보를 좀 눌렀다 뭐 이런 얘기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하고 결국에는 일단은 이제 부국 철강이라는 종목이 일단은 1위를 했어요. 상한가를 기록했는데 뭐 이낙연 관련주, 뭐 서울대 동문이다 뭐 이렇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코디도 역시 이제 화장품주예요. 그래서 아마 이낙연 아들이 또 사회에서가 있다라 가지고 뭐 이제 뭐 동생 뭐 네. 아들 가족들이 해가지고 온 가족이 다 그래서 출동을 이제 했습니다. 코디라는 종목도 상한가를 기록했고 네. 주연테크도 일단 요거는 이제 역시 사회이사가 친분이 있다 해서 보면 이제 이낙연 총리도 보면 이제 옛날에 기자 출신이라 제가 볼 때는 또 이렇게 인맥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한세 MK는 일단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최재형 관련주 해가지고 이제 우려해가지고 예전은 또 이제 우리 신조어가 나왔죠. 테마주 중에 이제 KS 마크가 나왔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최재형 관련주가 이제 KS 마크 이렇게 네.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너지 애니베이션 이것도 의료기구 뭐 제약 바이오인데 역시 이 회사도 아까 이제 이낙연 관련주 아들이 여기 뭐 있다 해가지고 일단 뉴 바이오로젠 해가지고 이제 같은 그룹이거든요. 시너지 이노베이션에는가 우리 코디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터파크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우리 그 M&A 일단은 물량이 나왔죠. 그래서 일단 인터파크도 이날 올랐고 그다음에 LNF는 일단 2차 전지 관련주인데 지금 이제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증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우리 양극재에서는 이제 에코프로 뱀하고 일단은 LNF가 네. 일단은 이제 그 선두 대장주예요. 그 나머지 뭐 종목들도 있지만 이제 원래는
전에 그러니까 종목 이런 2차 전지가 뜰 때 양극재는 우리 에코프로하고 이제 네. 뭡니까 LNF인데 에코프로는 이제 그때는 이제 에코프로 BM이 자회사를 있기 때문에 오른 거고 일단은 상장이 되니까 일단은 에코프로는 이제 기억이 없어졌고 이제 에코프로 BM이 이제 부상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미래증권에서 레포트가 나왔는데 이 목표가 대비 아마 현주가 엄청난 차이가 나가지고 LNF가 거의 18% 올랐거든요. 액토즈 소프트는 이제 게임 관련주 순환매로 올랐고요. BDI는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에 올렸고 이제 서원은 일단은 이낙연 관련주여가지고 일단은 이날 15%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부국철강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회사는 이제 76년 해가지고 열연 및 냉용 코일, 강판, 강강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이 회사도 보면은 이제 성형 제품으로 가공한다는 게 이제 어떤 모습을 바뀌는 거죠 디자인. 그래서 아마 자동차, 가정, 건설사에 일단은 판매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광주, 뭐 익산, 순천 공장이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영업은 이 회사는 이제 77년에 포스코의 어떤 그 지정 판매점으로 일단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0여 년 동안 이제 계속 이러한 어떤 납품 생산하면서 이어지면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 1분기에 이제 매출액이 441억, 영업이익이 25억에서 일단은 실적 자체가 좀 안정적인 회사가 이제 부국철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회사도 일단 보면은 이제 매출액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아마 1분기에 이제 거의 뭐 440억을 일단은 기록을 했는데 일단은 뭐 당기순이익도 23억. 아마 제가 볼 때는 계속 매출액이 늘어나는 회사가 되고, 그다음에 시장 점유율이 보시면 이제 부국철강이 아마 9.4% 해가지고 일단은 이제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우리 범양건역을 일단은 93위 이제 건설이지만 이거는 어쨌든 간에 9.4%니까는 그래도 어느 정도 10% 정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시장의 특성은 역시 이 회사는 이제 그 대형 제조업체 및 그다음에 농협, 이게 농가 수요죠 대별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포스코로부터 이제 원재료, 뭐 열형 코일이나 냉용 코일을 수급받아서 일단 가공을 해가지고 호남 지역의 철강제 수요처 아마 자동차, 가전, 농협에 일단은 납품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주요 제품의 이제 가격 변동 추이를 보시면은 44기, 45, 46까지 계속 조금씩 이제 오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아마 간간의 경우 일단은 킬로그램당 1,000원이 일단 넘긴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작년 대비 일단은 주요 제품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일단 수익도 당연히 좋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이제 아마 차트를 보시면은 일단은 뭐 퍼가 좀 높아요. 110이에요. 철강이 보통 40인데 좀 퍼가 높은 편이고 코스피보다 일단 높은 편이고 일단 이 회사는 지난주에 일단은 외국인들이 좀 많이 담았어요. 외국인들이 담았고 그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파니까 이제 지난주 금요일 날은 좀 하락을 했죠. 그래서 뭐 차트도 보면은 아직 추세가 꺾인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5,500원에 어떤 그 저항선을 돌파를 하면서 일단은 7,000원대까지 급속히 이제 오른 이런 모습을 보이고 역시 해안선 차트도 보시면은 우리 5,500원대 돌파할 때 이때가 이제 RSI도 동시에 오르면서 일단은 이제 상승을 기록했는데 역시 이제 해안선 차트는 이제 일부에 우리 강승민 전문가의 어떤 특허 차트인데 저는 이제 RSI를 주로 위주로 했는데 네. 대부분 이렇게 좀 어떤 상관관계가 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7월 14일로 넘어갑니다. 역시 이제 폭염 관련주가 가지고 일단은 이날부터 이제 폭염 관련주가 올랐어요. 오늘뿐만이 아니라 해서 네. 위니아 팀체, 태경케미칼, 파세코, 신일전자 이렇게 올랐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뭐 7월 달에 계속 이제 월별 테마로 오른 종목도 되고 그다음에 2차 전지 해가지고 일단은 코스모 신소재, 대주전자재료, 솔로스 첨단 소재, LS 일렉트릭, 파워로릭스 이런 종목들이 또 일단 상승에 기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소 배출권 해가지고 이제 에이프로, HN, 캠토로스, 에코프로, 후성. 후성은 제가 한번 언급했었죠. 그때 10,000원대 초반 얘기했었는데 이제 어느새 뭐 13,000원까지 또 승승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방송지 아마 11,000원대 좀 안 되었을 때인데 뭐 순간순간하면서 이제 20% 올랐는데 제가 볼 때 이 종목도 이제 기관들이 선호하는 종목인데 이 종목을 살 때는 기관들이 의도적으로 뺄 때가 일단 매수 타임이고 지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후성의 종목이 일단은 지금 13,000원대 움직이고 있는데 일단 이런 탄소 배출권 원래 이제 탄소 배출권이 이게 한 10년도 더 됐을 때 테마가 있었어요. 네. 그때 이제 후송하고 휴캠스하고 또 하나가 있었는데
그때 실제로 이제 유엔에서 인정한 탄소 배출권을 했던 회사가 후송하고 휴켬스하고 또 하나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원조의 어떤 탄소 배출권은 네. 후송, 휴켬스 이런 종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7월 14일 인터파크 계속 또 전일에서 상한가 기록했고 DJI는 그렇습니다. 일단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어떤 장비 회사인데 체제형 관련해서 올랐고요. 그다음에 한샘은 지난번에 일단은 역시 매물로 나왔었죠. 그래가지고 이 회사가 IMM의 프라이빗 에쿼티에서 일단은 인수를 했습니다. 네. 그다음 딜리는 역시 디지털 프레스 제조인데 체제형 관련주. 그다음에 시티스 바이오는 우리가 뭐 잘 아는 종목이죠. 잘하는 종목인데도 이제 동물의약품인데 일단은 이제 한국투자 파트너스가 매각을 했는데 할증 매각 보통 매각할 때는 할인 매각인데 할증 매각해가지고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적대적 M&A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는 이제 적대적 M&A가 하는 곳이 아마 할증해서 사지 않았나. 그래서 아마 이제 장에서 이제 모으지 않긴 해서 일단은 시티스 바이오도 아마 M&A 테마가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이날 21%대 올랐습니다. 보락은 일단 식품 관련주였는데 일단 LG화학이 이제 글로벌 신약에 1조 원을 투자를 한다 해가지고 이제 LG화학의 원료의약품을 납품한 회사가 보락이라는 회사인데 역시 18%대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BDI는 타랑 설비 이제 바이오 사업인데 일단은 김포 풍력 발전이 11월에 착공을 하는데 역시 체제형 관련주로 일단은 묶인 게 BDI. 네. 근데 MPC는 이제 금형 관련주인데 플라스틱 사출업인데 역시 이제 물류 활동, 물류센터 해가지고 계속 짓지 않습니까? 거기 어떤 수혜주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영품 정밀은 이제 펌프 사업 해가지고 역시 체제형 관련주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한일단조 역시 체제형 관련해서 이날은 체제형 관련주가 일단 많이 오른 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인터파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파크가 원래 이제 데이컴에서 출발한 회사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국내 최초로 인터넷 쇼핑몰 인터파크를 오픈을 했죠. 그래서 아마 이제 99년에 일단 상장이 됐는데 이 회사의 또 자회사 보면 이제 아이마켓 코리아가 있어요. 네. 아이마켓 코리아가 이제 구매 쪽에 아마 특화된 회사인데 그거를 이제 원래 삼성물산이었거든요. 삼성물산에서 한 파트가 독립해서 만든 게 아이마켓 코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 나왔죠. 그래서 이제 문화생활 관련해 가지고 전자상거래 업체 그다음에 B2B 대상 MR 업체는 아이마켓 코리아를 41%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인수하게 되면 이제 두 회사를 이제 가지는 그 효과가 있겠죠. 그다음에 그렇죠. 인터마크 매출 비중은 이제 도서가 좀 크더라고요. 47%. 네. 그러니까 작년에 35%에서 이렇게 12% 올랐고 그다음에 쇼핑도 16에서 20. 엔터는 이제 줄어들었어요. 20에서 18. 투어도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었죠. 24, 11에서 결국 이제 투어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도서하고 쇼핑이 좀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다음 이제 별도의 그로스 머천다이즈 밸류에 대한 적은 2019년에 3조 8천억을 달성을 했다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온라인 항공권 발권 일단 점유율 1위 회사가 인터파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어떤 좋은 호재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행 수요가 이제 회복이 되면은 이제 항공권이 일단은 주요 지역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투어 관련 네. 이게 부분이 만약에 성장을 한다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인터파크의 가치는 좀 더 올라가지 올라가겠죠. 않을까 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단 해외 항공권 가격이 변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해외 항공이 일단은 해외 여행이 재개되면은 아마 인터파크도 그때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뛰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사업 내용은 역시 이제 보면 항공권, 숙박, 여행 상품 판매 중개, 뭐 공연, 영화, 스포츠 특히 뭐 잘 아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제품, 패션 이런 것도 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매출액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에 이제 엔터 사업이 보면은 최근에 원래는 이제 30대가 주축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는 요새는 20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장년층까지 이제 확대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콘서트, 뮤지컬은 이제 많이 줄었어요. 근데 영국도 마찬가지로 뭐 계속 다 줄었죠. 그래서 일단은 작년에 2019년에 13,000편이 작년에는 이제 4,030편 거의 3분의 1 수준까지 일단은 우리 이런 어떤 엔터 사업 자체가 굉장히 축소가 많이 된 거. 그다음에 인터넷 쇼핑은 이제 많이 늘었죠. 2019년에 거의 89조에서
110조로 늘은 모습에 계속 이런 늘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일단은 이제 온라인몰이 많이 이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서 유통 시장 규모도 일단은 2014년부터 해가지고 이제 2018년까지 조금씩 근데 오히려 지금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요새는 뭐 이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일단은 도서 규모는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회사도 보시면은 퍼가 지금 적자였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안 나타나고 지금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이고 이제 보면은 이제 그 수급에 보시면은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제가 개인들이 산 것 같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일단은 7월 14일 날 대량으로 사면서 그때 이제 상한가를 기록하고 지금 이제 주가가 약간 이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종목도 추세가 꺾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6,500원대 어떤 그 고점, 이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이제 7,000원 거의 뭐 11,000원까지 계속 수직 상승했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 주식시장에서 가장 큰 테마는 M&A 테마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M&A 테마에서 이렇게 올랐고 역시 해안선 차트도 일단은 이거는 이제 고개를 들을 때가 이제 원래는 5월 달에 좀 고개를 들어서 올랐죠. 그다음에 이제 이때도 보면 RSI도 같이 올랐고 네. 이번에도 역시 이제 갑자기 7,000원 뛰어가지고 이제 이때 고개를 쳐들었는데 일단은 11,000원까지 거의 뭐 50% 항상했어요. 50%. 그러네요. 50%. 그다음에 이제 7월 15일 날은 이제 전력 관련주 해가지고 역시 세명전기, 선도전기, 우류기술 해가지고 대선 관련주들 해가지고 이날부터 이제 최재형 관련주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됐어요. 계속 새로- 나왔었죠, 이슈가. 네, 새로운 네. 종목이 이제 계속 나오는 게 7월 15일이었고 이제 이낙연 관련주도 계속 나오고 그다음에 한신기계 역시 최재형 관련주. 조일 알루미늄은 이제 최근에 보면 뭐 알루미늄도 이제 덩달아서 오르고 그때 구리 아이언 뭐 이래가지고 아마 이제 알루미늄이 또 부각이 되면서 이제 조일 알루미늄이 상한가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MPK는 최재형 관련주, 한창산업 최재형 관련주, OIM INT는 이번에 이제 한샘을 인수한 IMMPE가 OIM INT 최대 주주다.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레이드 가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코엘 패션도 역전돼 로존 택배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어떤 물류 관련해 가지고 또 좋은 이슈가 있으면서 코엘 패션도 24%대 올랐고요. 근데 엑센스퀘어는 텐센트가 뭐 지분 출자했다는데 이것도 뭐 부인 공시가 나온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부인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네. 성우테크로는 리드 프레임 사업인데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재형 관련주도 부각이 됐었고 그다음에 세명전기 역시 이제 여기 전기 관련주 HLB 파워는 이제 선박 타랑 설비해 가지고 최대 지주가 변경이 되고 또 바이오 신사업에 진출했다 가지고 HLB 파워가 일단은 올랐습니다. 일단 한신기계를 보면은 일단 이 회사는 이제 주로 피스톤 타입, 스크류 타입 가지고 이제 아마 국내 유일 업체예요. 그래서 보면은 공기 압축기를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우리 제품이 공기 압축기다.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는 공기 압축기가 제가 볼 때는 하반기에 일단 매출이 집중된다. 그래서 보면은 이 회사는 일단 공기 압축기 전문 회사다. 그래서 우리나라 일단은 유일 업체로서 85년에 오일리스 에어 컴프레셔 그러니까는 기름이 안 들어가는 그런 공기 압축기를 일단은 발명한 회사가 이 회사가 되겠습니다. 해외에서도 보면 이제 중국에 일단은 이제 청도에 현지 법인이 있고 그다음에 에어탱크를 생산하는 어떤 한신전공의 추가 지분을 인수를 했다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공시대당 보시면은 이제 에어 컴프레서가 77%, 기계 공구가 22%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퍼는 15. 그래서 아마 코스피 기계에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코스피 대비해서는 약간 저평가되는 종목이 한신기계. 그래서 이 종목도 일단은 이제 15일 날 올랐으나 외국인들이 일단은 많이 샀는데 그날은 또 외국인들이 다시 팔았어요. 그 다음 날. 그런데 주가는 이제 다시 올랐는데 어쨌든 간에 이 종목도 3,250원에 일단은 어떤 그 저항선을 뚫고서 일단은 4,800원까지 거의 이 종목도 50% 올랐죠. 그래서 보면은 해안선 차트 보더라도 이 종목은 역시 해안선 차트 이전에도 해안선 차트가 올랐을 때는 주가가 올랐고요. 이번에도 이제 RSI 같이 오르면서 주가가 이제 오른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7월 16일 금요일 날이죠. 역시 이제 전력 관련주 가지고 뭐 날씨가 이제 계속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진전기 옴니 시스템도 원래 이제 원조 우리 아까 얘기했죠. PST 스마트
그리드에서 피에스타하고 옴니 시스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버스 관련져 가지고 이제 YGN 게임즈, 뉴플렉스, 위즈 스튜디오 해가지고 이런 종목도 올랐고요. 그래서 일진전기 역시 전력 관련주 OIM, INT 아까 한샘인수 말씀드렸고요. 광진인텍은 자동차 부품 사업인데 아마 증자 하는데 증자를 하면서 이제 종목이 일단 올랐어요. 그다음에 옴니 시스템 아까 이게 전력 검침기 사업하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HN 일단은 네. 뭐 300% 무상 증자 결정을 했죠. 일단은 20%대 올랐고요. AD 칩스는 일단은 이제 냉동 냉장 사업인데 인텔이 이제 글로벌 파운드리 회사를 인수한다는 그런 어떤 소식에 의해 가지고 이 회사는 일단은 삼성의 파운드리 그 사업 파트너인데 일단은 이제 이날 19%대 올랐고요. 그다음에 YTN이 일단은 이제 공기업, YT 지분 매각 이런 얘기 나오면서 일단 올랐고요. 근데 나노는 저감 촉매 사업 해가지고 이산화탄소래 뭐 환경 관련이죠. ESG 관련해서 올랐고요. 그다음에 YGN 게임스는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올랐고 SCD는 역시 이제 폭염 관련주에서 일단 에어컨 관련주에서 일단은 오늘 뭐 파세코라든가 뭐 여러 종목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런 종목이 일단은 오늘 올랐고 그다음에 일진전기는 이제 일진홀딩스 해가지고 각종 전선 전력기기 했는데 세계 최고 수준의 케이블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회사고 그다음에 전선업계에서 8%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일진전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업 현황은 전선 그다음에 변압기, 차단기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일단은 2000년에 인천국제공항 초고압 송전 라인 프로젝트를 일단은 수행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 회사는 이제 뭐 일진 그룹이죠. 여러 가지 있는데 어쨌든 간에 턴키 프로젝트 발전소에는 열방울 발전소 그래서 이런 거를 프로젝트를 일단 턴키 방식으로 해서 수행한 회사가 되겠습니다. 시장 점유율 보시면 역시 LS 전선이 1위죠. 그래서 일진전기는 10%대에서 일단은 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재무 현황은 뭐 여기 매출 비중은 역시 전선 비중이 거의 74%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이에서 매출액은 지금은 7천억대, 영업이익 138억 이렇게 되고 있고 일단은 펀은 24 정도로 해서 업계보다 조금 높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7월, 15일, 16일 일단 외국인들이 매수해가지고 주가를 이제 올렸죠.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일단 6,500원의 어떤 이런 어떤 저항선을 뚫고서 7,400원까지 하면 일단은 아마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해안선 차트는 이미 그 전에 시작이 나왔죠. 그러네요. 5월 말에 나왔고 그때 이미 또 급등했었고 이번에 다시 이제 해안선 차트가 7월 중순에 나오면서 계속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이제 된 거고. 그다음에 요건 이제 뭐냐면은요. 네. 주간이에요, 주간. 주간 1위가 일단 OIM, INT라 가지고 네. 105% 올랐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지금 상승률이 105%라서. 인터파크가 59%, DJI가 56, 한신기계 55, 그다음에 에코프로, HN 해가지고 보면 최저형 관련주가 2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딜리, 옴니 시스템, 일진행, 코디, 부철강 해가지고 뭐 여기도 이낙연 관련주, 최저형 관련주, 그다음에 폭염 관련주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MPK 역시 이 나라 여기 보면 또 최저형 관련주죠. MPK, 한세 MK, HLB 파워, YGN 게임스, 한일 단종. 최저형 관련주가 또 세 종목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한창산업, 조일 알미늄, EDT, YG 플러스, SCD에서 이라는 종목인데 SCD가 이제 오늘도 오르고 있지만 일단은 지난주에도 이미 30% 올랐기 때문에 아마 이런 에어컨 관련주에서는 SCD가 아마 다시 부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간략하게 아마 지난주 아마 우리 상승률 상위 종목들하고 주간까지 봤는데 시간이 좀 남네요. 네, 지금 APA 홀딩스 그 다른 종목들도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상승률 지금 주간으로 살펴주셨는데, 네, 다시 한번 좀 그 설명하지 않으신 종목들도 있잖아요. 뭐 APS 홀딩스라든지 코엘 패션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테마주라는 거는 사실 뭐 그 세력들이 일단은 개입이 된다고 보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게 언제 꺾이냐 볼 때는 일단은 이제 뭐 상한가라든가 보면 이제 우리 그 상한가 잔량 이런 거 보면 아시거든요. 이제 수급에 있어서 일단은 잔량을 보는데 우리 이제 테마주들도 보면 이제 이런 그 급등하는 종목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이거 특허를 낸 회사가 있는데 네. 이제 역발상이라는 이제 제목이 역상 검색기인데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매수 효과랑 매도 효과가 있을 때 당연히 상식적으로는 매수 효과가 매수 잔량이 많아지면 오르는데 그렇죠. 급등주는 반대예요. 아, 매도 그 호가 수량이 많아지면 올라가요. 반대로 올라오는군요. 반대로 그게 이제 역상이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전에도 제가 이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게 왜냐하면은 이제 이런 급등주들은 이제 그 호가를 걸어놓거든요. 매도 호가를. 네, 근데 그렇죠. 갑자기 오르면은 네. 그 호가가 사라져요. 아, 사라지면서 급등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봐요. 그러니까 그게 호수 매도 주문이 많은 거예요. 아. 물론 이제 그거를 타치를 하고 갈 수도 있지만 네. 제올 때는 이제 어떤 이제 올라갈 때는 그 종목이 이제 줄어들면서 오르는 게 이제 급등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네. 이제 역상인데 네. 그거를 특허를 내서 판매하는 회사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주식의 길은 참 멀고도 험한 것 같습니다. 이거 이렇게 공부하면 할수록 쉬워져야 되는데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래서 주린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래도 주식 공부한 지 그래도 20년이 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래요? 네, 뭐 사실은 거래를 한 거는 좀 그 정도 되는데. 아, 네네. 네, 그래도 이쪽에 오래 있었다 하면서도 참 정말 이렇게 배우는 게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오프닝 벨 보시면서 계속해서 포트폴리오에 담아가실 종목과 또 정리를 하고 또 깔끔하게 정리할 거는 정리하면서 계속해서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네, 저희 오프닝 벨 계속해서 좋은 시청, 계속해서 끊임없는 시청 부탁드리고요. 저희 최동기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프닝 벨 어느덧 마무리할 시점이 됐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파란불을 켜고 있어서 조금 힘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요. 한 주 시작하는 월요일 그래도 힘차게 시작을 하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